안녕하세요. 희양이에요. 오늘은 7월의 뜨개로그를 촬영해 보았어요. 3월 달에 올라갔던 거 이후에 뜬 것들이에요. 부지런히 떠서 이만큼이나 돼요. 대부분 4, 5월에 뜬 것들이에요. 날이 따뜻해지고 나서부터는 얇은 실에 눈이 들어오고 작은 것들만 뜨고 싶어지더라고요. 제가 어떤 실로 뭘 떴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대형견들을 위한 옷이에요. 제 신랑의 의견으로 만들어 보게 되었어요. 라임색의 이 옷은 한 번에 뜨는 강아지 탑다운 대형견 버전이에요. 촬영까지 했고요. 날 선선해지면 풀어볼게요. 제가 간절기 실 리뷰 때 베이비 로얄 코튼을 M으로 샀어야 했는데 L로 잘못 샀었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색이 좀 너무 형광틱하다고 했었는데 이거를 걔한테 입히려고 보니까 색이 딱 맞는 거예요. 옷 뜨는 영상에서 자세한 설명은 해놨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베이비 로얄 코튼은 아이용 코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고 먼지 날림이 없었어요. 단독으로 뜨면 간절기 옷이 되고 모헤어 실과 합사하면 겨울 옷이 될 그런 실이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3월 뜨개로그 때 파란색 실과 모헤어를 합사해서 아이 조끼를 보여드렸었는데 포근한 것이 딱 겨울 옷이 되더라고요. 대형견들이 간절기부터 겨울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옷이고요. 한여름엔 뭐 어차피 옷 안 입히니까. 여름에 이거 잘못 입으면 날파리들이 꼬일 수 있어요. 형광, 노랑, 연두 이런 색이 한여름 날파리들이 꼬이는 색이잖아요. 이건 베이비 로얄 코튼으로 작업하기 전에 대형견 옷을 뜰 때 실이 얼마나 들어갈까 싶어서 시범 삼아 떠본 옷이에요. 제가 대형견의 경험이 없어서 도대체가 감이 안 오더라고요. 보통 미디움이나 라지 사이즈는 70에서 100g짜리 한 볼이면 옷이 한 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대형견들은 그것의 2배에서 한 3배 정도는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 옷을 뜨고 남은 실로 강아지 옷을 뜨곤 했는데 이건 아이용 옷 한 개 뜰 양이 들어가니까 신중히 생각해야겠더라고요. 한 번에 뜨는 옷은 아니고 제가 가족 조끼를 뜨면서 익혔던 브로큰님 모양으로 떠본 거예요. 탑다운 방식으로 떠서 목, 팔, 밑단을 고무단 뜨기로 처리한 전형적인 탑다운 니트죠. 실은 라라뜨개의 보카시 소프트 라벤더고요. 옷으로 만들었을 때 부드러운 편이고 도톰하게 나와요. 쌀쌀한 계절부터 추운 겨울에 입어야 될 옷이에요. 오묘한 것이 뜨면서 지루하지가 않더라고요. 2개의 옷을 만들면서 들어간 실의 양은 대략 200g 정도 돼요. 실의 종류와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의 차이겠지만 보카시 소프트 라벤더 실로 뜬 것이 좀 더 소요됐어요. 고무단 처리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실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옷의 사이즈는 제 채널 구독자님이신 여우비님이 알려주셨어요. 감사해요. 여우비님의 반려견의 사이즈로 만들어 봤는데 가슴둘레가 70cm가 넘는 아이이고요. 근육이 다부진 아이예요. 살이 있는 타입은 아니고 뼈대 자체가 큰 아이라고나 할까요? 제가 실제로 보진 못했고 사진으로만 봤어요. 이렇게 큰 아이의 옷을 쉽게 살 순 없겠더라고요. 시중에서 파는 사이즈가 4X 라지는 돼야 입힐 수 있겠던데 작은 미디움이나 라지 사이즈보다 돈을 더 받고 파는 데다가 그마저도 사이즈가 없어서 입힐 수 있는 옷이 한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대형견을 위한 옷을 올려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같은 무늬로 브이넥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사이즈는 좀 작아요. 라지 사이즈 정도인데 신축성이 좋아서 X라지까지는 입히겠더라고요. 엄마랑 같이 뜨기 하는 영상에서 엄마가 조끼를 뜨고 있는 실이에요. 바늘 이야기에서 구매한 앙고라 혼합실이고요. 엄마가 4볼을 구매하신 거에서 옷을 다 뜨시고 주머니만 남은 상태에서 2볼 반 좀 넘게 들어갔다고 한 볼을 저한테 주셨어요. 강아지 옷이나 뜨라고 하시면서. 한 볼이 다 들어가진 않았고 75g 정도 들어갔어요. 와, 이거 뜰 때 털 엄청 날리더라고요. 저희 엄마 어떻게 조끼 뜨셨나 몰라요. 털이 많이 날리는 실을 사용할 때 저의 팁이 있어요. 서큘레이터나 선풍기를 거실 창 쪽으로 바람이 약하게 불게 놔두고 뜨개를 하면 날리는 털실이 다 거실 창 쪽으로 몰리게 되거든요. 그럼 그쪽에서 털들이 지들끼리 뭉쳐서 도굴도굴 굴러다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날 뜨개를 다 했다 싶으면 정전기포로 한번 쓱 훔쳐내요. 여기저기 날리는 실을 방지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을 몰랐을 때는 이런 실을 사용할 때면 코랑 얼굴이 간질거리고 재채기가 동반돼서 뜨면서 엄청 힘들었거든요. 앙고라 같은 실을 사용하실 때 서큘레이터나 선풍기 약하게 틀고 떠보세요. 편안한 뜨개를 하실 수 있어요. 세탁을 하고 나면 엄청 부들부들한 옷이 돼요. 뜨면서만 털이 날렸지 세탁하고 섬유유연제까지 처리해주면 털 날림은 딱히 없어요. 그래야 강아지들이 충분히 좋아할 만한 터치감이 돼요. 그나저나 앙고라실, 저한테 4볼짜리가 2팩이 있는데 털 오지게 날리면서 뜨게 해야겠어요. 이건 최근에 영상으로 올렸던 안나스 썸머 가디건을 코튼 미니콘으로 만든 거예요. 편물의 느낌이 너무 괜찮아요. 이건 제 가디건이에요. 컨티넨탈을 연습하면서 뜬 옷이에요. 따로 도안은 없고요. 생각나는 대로 뜬 옷이에요. 컨티넨탈 반, 아메리칸 니팅 반으로 만든 것 같아요. 아크릴 실이고요. 굿실에서 저렴한 제품으로 구매했던 거예요. 연습용으로 떠보자 생각하고 시작했던 거라 좋은 실은 못 쓰겠더라고요. 하지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 있죠. 앞선 무늬는 엘리사벳님의 아리스 가디건 도안을 참고했어요. 뜨려고 도안을 샀지만 꽈배기 무늬가 시들해져 갈 때쯤 구매를 해서 뜨진 못했어요. 그건 가을에 떠봐야겠어요. 막 편하게 입기 좋고요. 아크릴 실이 따뜻하기보다 차가운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봄, 여름에 잘 어울릴 것 같고 처음으로 주머니도 달아봤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방법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해보자 하면서 만들었는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건 뿌띠니뜨님의 큐뮬러스 티예요. 도안마 레이블리에서 구매해서 뜬 거예요. 원작실은 아니고 굿실에서 구매했던 앙고라 불량 콘사와 어울림십 한 겹을 합사해서 완성시켰어요. 앙고라 혼합실과 어울림실을 한 겹씩 합사하니 원작실과 거의 같은 게이지가 나왔어요. 합사한 실이 게이지가 19코에 26단이 나왔는데 원작실이 18코에 26단이니까 거의 같은 거죠. 엑스라지로 뜨다가 가슴이 너무 파여서 라지 사이즈로 뜬 거예요. 3월 중순 말쯤부터 뜨기 시작해서 금방 떴던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앞부분까지 다 합쳐지고 나면 무한 메리아스 뜨기거든요. 원형 뜨기로 뜨니 겉뜨기만 주구장창 하면 되는 정신과의 싸움이 시작이에요. TV 틀어놓고 저녁에 소파에 앉아서 계속 겉뜨기. 몸통이 끝나고 아이코드 마무리를 하고 나면 또 소매 겉뜨기. 제가 산 도안은 긴팔로 된 거였어요. 뜨다가 오브로 마무리를 시키자 하면서 소매통을 줄이지 않고 바로 마무리를 해줬더니 핏이 좀 벙벙한 게 안 예쁘지만 그래도 입을만 해요. 옷을 뜰 때는 날이 선선해서 뜨면서 아 따뜻하다 하면서 떴는데 뜨고 나니까 털옷 입을 시즌이 끝났더라고요. 가을 시작할 때 야무지게 입어야겠어요. 뜨개를 이제 막 시작하셨다면 큐뮬러스 티 추천드려요. 이건 헨지코지님의 함뜨를 참여하게 되면서 완성시킨 반팔 니트예요. 코바늘로 뜬 옷이고요. 제 첫 코바늘 옷이에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함뜨 신청을 받는다는 글을 보고 바로 신청해서 뜨기 시작했어요. 네이버 카페를 운영 중이셔서 그곳에서 단계별로 함뜨 인증을 하면 다음 단계에 쓸 도안이나 참고 영상에 링크를 보내주세요.
코바늘로 옷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처음엔 겁을 먹었었는데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뜨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다행히 옷의 무늬가 다이아몬드 무늬예요. 이 무늬는 제가 전자레인지 덮개를 만들었을 때 썼던 무늬라 익숙하더라고요. 제가 코바늘로 뜨는 탑다운 니트를 코바늘로 한다 뿐이지 크게 다른 점은 없었어요. 실은 승희니트에서 구매했던 실이고 아마 면사일 거예요. 성분은 딱히 모르겠고 실이 엄청 얇은 실로 가닥가닥 꼬아져 있지 않아서 뜨면서 바늘에 어찌나 걸리던지 입을 수 있게만 뜨자. 그래, 좀만 더 뜨자 하면서 완성시킨 거예요. 처음 시작 코를 잡을 때 코를 너무 많이 잡아서 목 부분이 늘어져서 고무단 무늬를 뜰 때 단을 많이 올려줬어야 됐는데 패스. 코바늘 옷의 장점이 더 뜨고 싶을 때 풀지 않고 바로 이어서 떠도 돼요. 이렇게 몇 번 입다가 정 안 되겠으면 그때 몇 단을 더 뜨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코바늘 높. 안에 끈으로 된 원피스를 입고 위에 걸치기 좋은 옷이에요. 가족 조끼 중 아빠 거예요. 완성은 3월쯤 해놓고는 단추도 달지 않고 있는 저예요. 어차피 이 조끼는 겨울용이라 올 늦가을쯤부터 입게 될 거라 늦은 거 천천히 하자 하면서 완성을 안 시키고 있어요. 단추 다는 게 왜 이렇게 싫은지. 제 남편 조끼를 떴다가 프루시오를 한 실로 뜬 거예요. 모헤어 실을 왜 합사했나 싶어요. 단독으로만 떠도 굉장히 좋은 옷이 돼요. 굿실에서 판매하는 실 중에 제일 좋은 거 1, 2, 3 중 하나예요. 몸판 실은 클레버울 멜란지 실이고 고무단 특이 해준 밝은 실은 일반 클레버 울이에요. 제 거랑 엄마 거 뜬 것과 같은 디자인이고요. 가슴 사이즈만 약간씩 달라요. 아빠가 부산에서 일을 하셔서 저번에 서울에 올라오셨을 때 사이즈 체크해보니 딱 맞더라고요. 단추 달아서 추석쯤 드려야겠어요. 다른 때 같으면 괜찮다고 아빠 거 만들지 말고 네 거 만들라고 하셨을 텐데 제 조끼가 마음에 드셨는지 아님 핸드메이드가 부러우셨던 건지 치수 제외한다고 하니까 바로 팔 벌리고 몸을 내어주시더라고요. 나이 드시고 몸짱 되신 친정아빠는 제 옷보다 조금 커요. 아마 제 조끼도 맞으실 거예요. 570g 정도 들어갔어요. 한 볼에 70g이니까 8볼 하고 조금 더 들어간 거네요. 지금 클레버올 실을 확인해 보려고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품절인 건지 사이트에서 검색이 안 되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품절되는 줄 알았으면 더 사드렸을 텐데. 그리고 옷 중에는 마지막인 소프티팜 그물 니트예요. 모자도 떴어요. 작년 여름에 바늘 이야기에서 패키지 상품을 구매했던 거예요. 실은 루피라는 실이고 천연 종이 실이에요. 지금은 다른 실로 바꿔서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시는 듯해요. 5월에 삼척에 놀러 갔을 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서랍에서 꺼내서 후딱후딱 떴어요. 저녁 먹고 집중해서 뜨니까 5시간 정도 걸렸나? 금방 뜬 것 같아요. 챙이 짧아서 평상시에 하고 다니기에도 좋고요. 겨울에 비닐을 주구장창 쓰고 다녔다면 여름엔 이거 주구장창 쓰고 다녀요. 챙이 짧아서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막아주진 못하고요. 머리 안 감은 날, 갑자기 나가야 할 때, 놀러 갔는데 바람에 머리가 주체가 안 될 때 쓰면 좋아요. 이건 영상에 담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올리자 하면서 추가하는 거예요. 집에 코튼3 실이 좀 있었어요. 이걸 여름용 가디건으로 쓰면 좋겠다 싶어서 만들었어요. 큐뮬러스 티를 가디건 버전으로 떴다고 보면 돼요. 바늘 이야기에도 패키지 상품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가 보네 하면서 뜬 건데
완성시켜서 세탁을 하는데 제가 세탁을 잘못한 건가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세제를 넣고 손으로 조물조물해서 헹구는데 물이 빠지는 건가 싶을 정도로 메인색이 물에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실이 빠지네요. 뭐지? 하면서 잽싸게 헹궈서 세탁기로 탈수로 돌렸는데 오마이갓. 코튼 미니콘을 세탁할 때 먼지처럼 묻어난다고 했잖아요. 그건 잽도 안 되게 묻어나요. 탈수는 보통 세탁기로 1분 정도 약하게 돌리고 수건 위에 뉘어서 건조를 시키는데 수건 위에도 이렇게 실이 묻어나고 지금은 건조시켜서 테이블에 올려 촬영하는데 테이블 뽀에도 묻어나요. 결국 비닐봉지에 넣어버렸어요. 버린 거 아니에요. 탈수시킨 세탁기에도 실이 묻어 있어서 세탁조 청소 한번 해줬네요. 3.5mm 바늘로 뜨느라고 힘들었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다들 잘 쓰시던데. 가디건을 살릴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그간 뜨개를 했어요. 지금은 열매다리 틀에서 여름방학이라는 실을 사서 여름 가디건을 뜨고 있어요. 코튼 3로 만든 거 입고 다니려고 했는데 못 입게 됐으니까 다른 걸 다시 떠야죠. 실 리뷰를 따로 하겠지만 여름실로는 아직까지 베스트예요. 이제 장마래요. 밖에 나가실 때 우산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일기예보에 비 소식이 없더라도 장마가 끝날 때까진 작은 우산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자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